unfold.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간 속에서는 꽤 자유롭잖아요.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은 왜 안 그럴까요? 왜 우리는 거대한 과거라는 강물에 갇혀서 무조건 미래 쪽으로만 그냥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미스터리의 핵심, 엔트로피와 시간의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보르헤스의 문장, 정말 강렬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물리학 이야기가 단순히 차가운 공식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우리 존재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그냥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이에요. 한번 깨져버린 찻잔이 저절로 다시 붙지 않는 것처럼 왜 세상 모든 일은 딱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까요? 사실 물리 법칙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왜 현실은 이럴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19세기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이라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시간의 본질을 아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들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거시상태라는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시스템의 겉모습,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방 안 공기의 전체적인 온도나 압력처럼 우리가 딱 보고 이렇구나 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미시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거시 상태를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어마어마한 세부 사항들이에요. 방 안의 공기 분자 하나하나가 지금 정확히 어디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부 다 적어놓은 사실상 우리가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정보의 총합입니다. 이 비율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해변이라는 하나의 거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모래알들의 배열, 즉 미시 상태의 가지수는 거의 무한대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간의 비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겉모습을 만들 수 있는 내부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숫자를 보세요. 10의 300제곱.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동전 1000개를 던졌다고 쳐봐요. 그때 앞면 500개, 뒷면 500개가 나오는 되게 평범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거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내부의 경우의 수가 바로 저 숫자입니다. 반면에 모든 동전이 다 앞면인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뿐이죠. 이건 확률적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해서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는 확률이 극도로 낮은 아주 특별한 상태였던 거고요. 미래는 그냥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평범하고 흔한 상태일 뿐이에요. 시간은 그냥 가장 가능성 높은 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통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맥스웰의 악마입니다. 상상 속의 존재인데요. 이 악마가 분자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빠른 놈은 오른쪽으로, 느린 놈은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뜨거워지고 다른 쪽은 차가워지겠죠. 외부 에너지 없이도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즉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적인 존재가 정보를 이용해서 개입한다면 시간의 화살이라는 이 절대적인 법칙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정말 놀랍게도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행위, 즉 망각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란다워의 원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마의 머릿속도 용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분자 정보를 기록하려면 이전에 기록했던 정보를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파일 지우듯이 정보를 지우는 이 행위가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과정이라서 반드시 에너지를 쓰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악마가 분자를 정렬해서 얻는 질서보다 그 정보를 기억하고 지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더 커져버리는 거죠. 결국 악마도 시간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입자나 정보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가장 큰 무대죠. 우주 전체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우주론이 마주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과거가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주가 계속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대체 왜 맨 처음 빅뱅의 순간에는 그토록 질서정연한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상태였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럼 이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식어서 멈춰버리는 열적 죽음 말고도 다른 가능성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특히 2024년에 나온 DSI 연구 결과를 보면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가 어쩌면 점점 약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언젠가 우주가 다시 수축하는 빅크런치나 빅뱅과 붕괴를 영원히 반복하는 불사조 우주 같은 시나리오도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시간의 화살이 언젠가 멈추거나 심지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정말 엄청난 상상력을 자극하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에서 다시 우리 자신, 바로 생명으로 초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온 우주가 혼돈과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이렇게 정교하고 질서 잡힌 존재인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여기에 대해 정말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생명은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예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칙을 가장 교묘하고 영리하게 이용하는 최고의 선수라는 거죠. 네, 생명은 소산 구조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촛불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초라는 질서 있는 연료를 태워서 빛과 열이라는 무질서한 에너지를 막 뿜어내잖아요. 그 대가로 잠시 동안 아름다운 불꽃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 생명도 똑같습니다. 주변의 에너지를 먹고 소화시켜서 우주 전체의 무질서를 더 빨리 증가시키는 대가로 잠시 동안 우리 몸이라는 이 경이로운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엔트로피라는 물리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경험, 그러니까 기억이라든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바로 그 감각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카디아라는 희곡에 나오는 대사인데 엔트로피에 돌이킬 수 없는 본질이 주는 그 애틋함을 정말 완벽하게 담아냈죠. 한번 섞여버린 잼처럼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그 사실. 이건 우리가 매일 매순간 피부로 느끼는 바로 그 감각이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꼭 비극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기억, 모든 기쁨과 슬픔이 더 소중해지는 건 아닐까요? 만약 모든 순간을 무한히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과연 지금처럼 의미 있을까요? 결국 시간의 이 일방적인 흐름이 바로 우리 인간 경험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에 소중한 기억이 되고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설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화살이 없다면 기억도 희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불꽃을 가장 밝게 타오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